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제 방향이 맞았나요? 저 지금 쓰면서도 불안하게 썼거든요, 사실은. 근데 방향이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이. 일단은 다 들어보고 자기가 그 방향성을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자경님. 음, 저는 저의 의견이 거의 없고, 최재천 교수님 말씀을 거의 베껴 썼습니다. 겹치겠네. 아니, 진짜 근데 교수님은 말씀 하나하나, 물론 저 알람을 어디 있어요? 이거 몇 누르고, 강이에요? 그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9강에서 어, 오늘은 12강까지입니다. 음, 화학 백신이나 행동 백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팬데믹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활동이 파괴한 자연 생태계다. 인수 공통 바이러스는 21세기에 갑자기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다. 인구가 늘고 생활 공간을 위해 숲을 훼손하고 숲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서식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지방에 사는 생물들이 온대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그 생태계에서 얻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의 문제가 언급되었지만 개발과 과소비는 멈추지 않았다. 생태 백신은 자연으로 그냥 두는 것이다. 자연은 시간만 허락하면 반드시 회복하고 다양화하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손을 대야 한다. 생물 다양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팬데믹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는 생태 백신으로 자연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보호하고 살아야겠다. 알면 보인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 관찰로 생태 감수성을 높여야겠다. 여기까지 썼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에리노님 해보실까요? 네. 화학 백신은 예방 접종이라는 뜻이고 행동 백신은 기후 변화 영향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뜻이다. 생태 백신은 생태적으로 이상환을 재분포해서 인간, 동물들 또 이 지구 환경을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화학 백신은 문제가 나온 뒤에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행동은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할 수도 있지만 선택 백신은 선택가 이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래서 생태 백신을 다른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아름다운 가와이를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고 농약을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대응책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쓰는 에너지,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얼마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책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현장에 대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찬바구니를 갖고 장 보러 가면 된다는 의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것도 시작이지만 지구상에 있는 인간과 동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셨네요. 뭘 써야 되는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다겸님 해보실까요? 저도 강의 자료에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학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개발한 백신이며 코로나의 경우 백신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고 있다. 또 화학 백신은 다 같이 맞아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화학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는 손 씻기, 마스크 잘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행동 백신을 실천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다. 코로나19 발병 2년째 사라지기는커녕 델타 변이, 람다 변이 등이 발견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이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바이러스로 야생 동물을 공격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면서 예전에 유행병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밀집해서 살면서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다. 21세기에 겪은 바이러스들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박쥐로부터 건너왔다. 박쥐가 나쁜 동물인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다 보니 박쥐들이 이동을 하고 박쥐의 서식지가 넓어짐에 따라 호모사피엔스 간의 물리적 거리가 많이 좁혀져서 도시에서 만날 일이 없었던 야생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고 있다. 인간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 많거나 야생동물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을 존중하며 보존하며 살아가는 자연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생태 백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분은 미리 손을 들어서 준비해 주세요. 저도 강의 자료를 거의 다 요약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섞여야 건강하다, 섞여야 아름답다, 섞여야 순수하다. 왜냐하면 자연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섞여왔기 때문이다. 자연은 시간만 허락하면 반드시 다양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단 사육, 공장식 축산 농가 증대로 한 마리만 병에 걸려도 집단으로 병에 노출이 됩니다. 결국 78억 세계 인구가 기르는 가축들이 전체 동물 중량의 96에서 99%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거대 인간 집단이 거대 동물 집단의 다양성을 말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생동물 몸에서 살던 바이러스가 이동하여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팬데믹 상황을 끝낼 수 없다는 결론이죠. 그리고 원래 경제학은 도덕을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학 백신이 만들어지면 잘 사는 국가부터 사들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감염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가난한 나라에는 지금 어떤가요? 그리고 한 나라에도 대면 업무, 배달 업무 하시는 분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계층, 모든 국가가 화학 백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지 않습니다. 생태 백신이라 함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연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다양해지면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리 선생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원금을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생명 다양성을 존중하고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우리 미래 세대에도 누릴 수 있게 생태 백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식을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태 백신의 기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프리카에서 매일 메뉴판이 바뀌는 야생동물 레스토랑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지켜야 될 작은 실천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원영님 준비되셨을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사무실에 계셔서 아, 맞다. 듣기만 하신다고. 그러면 윤지님 해보실까요? 저 중간에 죄송해요.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화학 백신과 생태 백신, 행동 백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문제를 못 들어서 처음에 일찍 못 생태 와가지고 백신이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생태 백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서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해도 될까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이 혹시 지금 카메라 안 켜고 계신 분 참여 가능하시면 여기 채팅 남겨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냥 윤지님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이야기 나눌까요? 그럴까요? 자, 저는 근데 교수님 강의하실 때는 아직까지 저희가 뭐 백신이 나왔다 막 그런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미친 짓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바이러스들에 대한 백신이 정말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대중적으로 맞고 있는 독감 백신에 대한 효율도 잘 나올 때 50%라고 그랬나요? 60%. 근데 70년의 역사 동안에 누적된 거에 60%. 근데 1년도 안 돼서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효율이 90%가 넘는다는 거를 과연 저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으면 다른 거에 대한 바이러스들도 쭉쭉 나와서 다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유난히 코로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 확진자, 사망자에 대해서 계속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코로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다른 전염병은 왜 그냥 두는 걸까요?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을 이렇게
투여하고 하는 것들이 보면 뭐 앞에 있었던 것들은 어떤 그 나라의 부분에서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고 또 사망자도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독감 바이러스 백신처럼 그 항체를 약하게 해가지고 투여하는 백신이라 하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모트레이트 그 RNA 해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항체처럼 비슷한 유형의 그 RNA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뭐지 백신이 들어가면 거기에 와서 붙게끔 하는 그런 하여튼 지금까지는 만들어 보지 않았던 백신의 종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관이라든지 그런 게 온도 차이가 다르고 가격대가 되게 4,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전 세계의 임상 실험 중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한테. 우리가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화이자 백신 2차까지 다 투여했지만 1차 때는 그냥 팔 조금 아픈 정도였거든요. 근데 2차 때는 한 일주일 넘게 힘들었어요. 이게 그 힘들었다는 게 뭐냐면 지금도 여기 이쪽 팔은 어깨부터 여기는 거의 많이 힘들어요. 그 약 맞고 나서는. 그렇고 계속 몸이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냥 어떤 백신이 틀렸다 맞다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최전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몸속에 새로운 어떤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게 랜덤인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를 쫙 한 줄로 나열하면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길이에요. 그만큼 확률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내 어떤 그 마음에서 안 좋은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세포들이 매일매일 움직이고 생성되고 활동할 거잖아요. 내 마음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 조금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걔가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이 되는 거고 내가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져 있으면 걔들이 들어와도 걔들이 조금 내 몸을 무서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일상 면역이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내 하루의 일상 속에서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내 세포를 내가 매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상 면역과 그리고 생태 면역을 동반하면 이거는 어차피 화학 백신들은 랜덤이에요, 랜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무도 결과를 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일의 내 마음, 나중에 오후에 내 마음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백신조차도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과학자들이 아무리 임상을 많이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임상만큼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라고 해가지고 또 화이자를 맞으면 더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또 썰이 나오고 지금 7월에 그 교사들 집단을 단체 면역 집단 면역 만들 거라고 화이자 백신을 맞으랬는데 저는 다행히 그 조기 그 투여할 때 맞아서 8월 초에 2차를 접종했지만 또 이게 원래는 3주였는데 화이자가 5주로 또 딜레이 됐어요. 7월 말에 맞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생은 랜덤이다.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윤지님. 일단 면역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1차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저는 화이자 1차 맞고 3, 4일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차가 더, 화이자는 2차가 더 힘들다 그러는데 걱정이에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정말 한 3시간 좀 움직이다가 한 2시간 기절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난주 전 8월 5일에 2차를 맞았으니까 지난주는 진짜 이걸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네, 저도 윤지님. 9월에 이제 맞아야 되는데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랜덤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생태 백신이 더 중요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맞는 백신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행동 백신으로 개인적으로 손도 씻고 뭐 예를 들면 마스크도 쓰고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책과 예방의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생태 백신은 근원적인 보다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자연 속의 다양한 생물종과 우리 인간이라는 걸 별개로 보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이 사는 지구를 생각해서 지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런 에코 체계를 같이 바로잡는 거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고 당연시 해야 될 문제고, 그동안은 우리가 뭔가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그냥 인간의 삶이라는 이름 아래 그런 것들이 묻혀지고 뒤로 밀렸다면 지금 지구가 보는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고 당장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 행동 백신과 화학 백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생태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좀 집중하고 그것에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이렇게 뭐 토론이나 아니면 뭐 독서 모임이나 해서 늘 얘기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채식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장 고기를 사실은 저도 끊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마음은 아닌데 이제 일주 1일 채식을 시작으로 점점 이제 우리 로컬에 있는 가까운 농산물이나 이런 음식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좀 줄이고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아이들 밥상을 차리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해나간다면 뭔가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원영님이 여기 채팅방에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제 출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험 볼 때는 주관식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거 지금 시험 문제에 대한 거는 카페에 그 기후변화 전문가 탭을 클릭하시면 MKYU 기후변화 전문가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 1차부터 2차, 3차 오늘 것까지 이렇게 공지가 돼 있고 그 1차 밑에 1차 예상 문제들이 배치되고 1차는 우리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1차는 16강에서 17강에서 20강까지였고 2차는 13강 아니 12강이었나? 13강에서 17강까지였고 오늘은 9강에서 3차는 9강에서 12강까지 최재천 교수님 편이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했던 게 지금 1차, 2차, 3차 했던 게 시험 주제로 따지면 기후변화의 이해편이었어요. 여기 보면 시험 주제가 크게 두 주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 2, 3차는 기후변화의 이해편을 했고요. 그리고 4차, 5차는 1강에서 아니네, 거꾸로네. 17강에서 20강, 13강에서 16강이 기후행동이네. 기후행동이고요. 오늘 한 거부터 앞으로 4차, 5차가 기후변화의 이해편입니다. 그래서 그 큰 키워드를 잡고
이 시험 문제를 만나면 시험 내용을 적을 때 모르겠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적어야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시험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한 답은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문제가 화학 백신이나 행동 백신보다 생태 백신이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학 백신, 행동 백신은 약간 이야기가 들어가면 되고 생태 백신이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죠. 생태 백신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아까 문제를 쭉 적다 보니까 설명만 하고 있어가지고 끝에 그냥 짧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 답을 적을 때 이 시험 주관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내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그 블로그 글 적듯이 키워드가 노출돼야 되겠죠. 이게 답안에. 그리고 배치를 이 문제의 순서대로 이 생각을 정리해서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태 백신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앞에다가 잔뜩 적어 놓고 또 이유를 설명하면 이 문제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막 그 10분 안에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우니 그 시험 문제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최대한 짜집게 해가지고 배열시키면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영님, 효리님 나오셨다. 응? 효리님 아까 화면 꺼져 계셨는데 발표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네. 오늘 화요일인 줄 모르고 있다가 카톡 확인하고 급하게 들어와서 문제를 못 봤는데요. 네. 선생님들 발표하시는 거 보고 대충 문제가 이거였구나를 알고 저도 지금 막 해봤는데요. 한번 저도 읽어 드릴게요. 네. 박쥐는 서식 분포가 넓어지고 있다. 도시에서 박쥐를 만날 일은 없었지만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우리의 생활 공간을 점점 필요화하고 계속 숲과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의 생활터전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 그에 반면 숲에 사는 야생 동물들은 서식 공간이 줄어들고 인간이 그들의 서식 공간으로 들어오니 박쥐에게서 받은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야생동물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지 않는 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러한 현상으로 생긴 바이러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 싶다. 자연을 보호해주지 않는 한 또 이런 이유로 인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은 이상은 원인을 모르는데 해결할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원인을 알면 결과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온다. 원인은 생물 다양성을 없애고 생태계를 파괴시켜 생기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학 행동 백신은 이미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것뿐이지 원인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 다른 또 기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냥 9강부터 12강까지 정말 한 주제였어요.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그 생물 다양성을 그대로 존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답도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그래서 답은 되게 명확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실천하는 게 뭔지, 근데 그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99%? 그 퍼센테이지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어제였나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채식을 뭐 꼭 뭐 해야 된다, 강요한다,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실을 저희가 계속 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 먹는 것, 뭐 빨간 고기 대신에 하얀 고기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채식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아직까지 TV에서도 고기 먹는, 근데 왜 이렇게 뭐 고기를 먹는 게 뭐 부의 상징인가요? 왜 방송에서 이렇게 뭐지? 고기 먹는 걸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요즘 인식이 강해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계속 TV에서 많이 나오고, 또 백신을 맞으려면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그런 삼겹살을 먹으면 그 기름기가 백신의 어떤 그거를 조금 부작용을 줄여준다 해가지고 막 백신 맞으러 가기 전에 주변에 어른들이 삼겹살 먹으러 막 그렇게 막 가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었고, 또 육류에 대한 또 썰이 뭐가 있냐면은 먼지를 많이 마시고 나면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야지만 이렇게 뭐지,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이 꼭 마지막에 삼겹살을 먹어야지 내가 오늘 이 마신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간다라는 또 썰도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백신 맞기 전에 삼겹살 먹어야 된다라는 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삼겹살 먹고 나서 백신 맞으니까 나는 괜찮더라 하더라 동시에 어른들 사이에 지금. 여름에 돼지한테 항생제를 훨씬 많이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름에 먹는 돼지고기는 가격도 뭐 휴가철이라서 더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공장식 축산을 하는데, 그 축산 농가를 운영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고 돼지고기를 사게 되는데, 저는 진짜 이번에 돼지고기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 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뭐지? 수육처럼 아예 다 어떤 약성분을 빼낸 거는 그래도 덜한데, 구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애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너무 강한 성분이 들어오니까는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 감사해요, 제 몸에.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을 다 주거든요. 다 지역마다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하고 교육청하고 이게 뭐 연계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한다는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급식지원센터에서 주는 식단에 하루도 육류가 안 들어간 날이 없어요.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네, 맞아요. 학교도 음. 애들이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입맛이 인스턴트도 많이 좋아하고 이러니까 급식에 채소를 넣으면 다 남겨요. 잔반을 줄이려고 채소를 안 넣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먹는 나물 무침 이런 게 점점 줄어들어요. 고기는 꼭 들어가고 뭐 야채도 그냥 그런 데 넣는 것 같아요. 그 육식 고기 조리할 때 넣고, 저는 비빔밥 때 빼고는 나물 요리를 최근에 거의 못 먹어봤어요. 학교 급식에서. 김치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 그거 있었잖아요. 영양사 선생님이 자살한 거. 왜요? 학생들이 지금 그 학교를 평가할 때 그 학교의 식단을 가지고 학교를 평가해요. 그게 아이들이 SNS 상에서 이게 그 아이들이 저 학교 가면 밥 맛있대. 이게 진짜 그냥 아이들이 일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그거 학교 평가가 영양사 평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작년인가 영양사 선생님이 자살한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만큼 그게 엄청. 아마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질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뭐 급식실 가서 선생님한테 난동 부리는 정도로 약간 고기 반찬이 없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없으면 좀 약간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약간 난동 부리는 식으로 선생님한테도 막
좀 뭐라 하고 평가할 때도 되게 낮게 주고 이런다고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꼭 가야 되더라고요. 집단에.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중학교가 평창군에서 급식 맛있기로 가장 소문이 좋게 나서 아이들이 이 학교에 오는 첫 번째 이유가 급식입니다.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맞아요. 유림님. 학교에서 그 교육을 많이 하지 않아서 기후 변화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더 많이 고기나 인스턴트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 상황이 코로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불편하다 이 정도지 이게 어떻게 발생된 현상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는 아이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학교나 공공시설에서는 그 주차나 이런 거를 유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탄소 제로를 위해서 이런 것도 캠페인처럼 주일에 채식하기, 뭐 매일은 어렵겠지만 당연히 주일에 채식하기 이런 캠페인을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뭐 제가 올해 기후 변화 공부를 해서 이제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기 과목으로 들어오는 수업에 들어오기까지는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저 인천에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런 과목이 이게 1차시라도 들어온 거는 저는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관성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영양사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따로 기후 변화와 연관해가지고 채식을 하는 그런 연수나 이런 것도 좀 아직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지만. 맞아. 아까 급식 문제가 있다고 문제는 이제 뭐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학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 일본에서는 뭐 중학교까지는 거의 급식도 있고 뭐 도시락을 가져야 하는 지역도 아직 있는데 대부분 중학교까지는 급식 있고 그래도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도시락 갖고 뭐 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뭐 아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일본도 똑같대요. 그래도 뭐 생각해 보니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뭐 기후 변화에 대해 뭐 오랜 동안 이야기를 뭐 뉴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들은 적이 많았지만 우리가 뭐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정확하는 거는 모르고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교육상이 교육성이 뭐 이런 애네라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기후 변화가 중요하다고 뭐 아는 사람이 아는 교사들이 있어도 언제 가르치면 되는지 그 캐리큘럼 같은 거라고 거과 뭐라고 해요?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좋은 거 아니지만 뭐 지금까지
그 교육을 뭐 하지 않았다. 지금도 좀 어려운 상황인지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들이 공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희 배운 사람들이 지금 세계 상황이 이러해서 주 1회 육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도 뭐 저희 어린이집도 같이 이 세계적인 캠페인에 함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고 교육지원청, 아까 뭐 급식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라는 거는 교육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요? 네. 교육청에 바로 보내는 게 그러면 더 나을까요? 위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움직이겠죠? 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편지 쓰기 한번 해봐요. 전화로 하면 안 될까요? 전화. 기록으로 남겨야 민원 그러면 처리를 교육청 해주십니다. 거기 민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더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편지는 읽고 그냥 찢으면 끝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그 공개 게시판에 이렇게 딱 쓰면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근데 제일 빠른 거는 신문고예요, 신문고. 맞아요. 그게 네. 정책을 바꾸려면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문고에다가 올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그러면 빨리. 착착착 내려와서 그 답변을 해줄 사람을 지역에서 찾거든요. 그 담당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네. 바뀌지. 그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해봤자 그분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알게끔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문고에 뭐가 들어가면 결제를 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교육청에 지역교육청에 뭘 한다 하면 그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이야기하라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고에 그런 어떤 메시지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급식에 태식 들어가기를 같은 말로 동시에 그 기간을 정해서 계속 올려야지만 기간도 정해야 돼, 기간. 기간을 딱 정해. 그래야지 이게 흩날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관이요? 한 이틀 동안에 평창군이면 계속 평창군.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릴 때 날짜를 정해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하면 우리가 저번에 그 벌목처럼 그냥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할 때 이 정도의 답변이 최소한의 답변이 아닐까요? 기간도 정하면.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 아니면 교육청 이런 식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기후 환경위생과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그 탄소중립위원회에 나올 때 정책 기관들이 그게 쫙 다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의 메시지를 정해서 그 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현주쌤. 어떻게 복사하실 것을 만들어 주시면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 정말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은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운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자꾸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반복적인 나가서 거를 계속 이렇게 확산시키다 보면 1인시 막 이런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글을 올리고 공무원들이라고 이 기후변화를 다 알고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딱 환경 기간을 우리가 지금 8월 말하시네. 말까지 시험 보고 나서 시험이 언제죠 우리가?
저희 기후변화 과정이요? 9월 음. 중순이요. 아직이죠. 그러면 내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9월 말, 10월 달 까지예요. 이 정도니까 그 9월 추석 지나고 그 주 추석이 언제야? 근데 추석이 예산 편성이 그런 거지. 이거는 이미 편성돼 있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성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뭐 여름 휴가 그 추석 있고 이러면 공무원들도 정신이 약간 이거 될 수 있으니까 그 시기가 제 생각에는 추석 지나고 일주일 지나서 그 10월 첫째 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자료를 잘 똑같잖아요. 지금이 준비해서. 휴가 기간이고 또 추석이 있으면 또 정신이 분산되니까 또 추석 연휴 때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 그거 시기 지나고 나서 10월 첫째 주로 디데이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저희가 뭐 인스타가 됐던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가 됐던 SNS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거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보여주면은 그거를 같이 실천하시는 분들도 괜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 오늘 그 안건이 나왔으니 그거는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11시입니다. 주에는 5강에서 아니 8강. 8강 맞아요. 5에서 남성현 교수님께 제일 어려웠죠?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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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뭐가 네. 표도 많고 막 이랬는데 일단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 문제씩이라도 한번 내보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문제만 잘 내도 50%는 된다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한 문제씩이라도 네. 혹시 그 자격증 시험 접수는 언제예요?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2님이 카페에 이거 다시 공지해 주시면 4차 공지해 주시면 월요일까지 한 문제씩이라도 한번 내보시면 다양한 문제가 오면 또 저희도 많이 도움 되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